메이플 스토리 베타 시절 2003년 3월 25일에는 공수의 추가로 1차 전직의 기반이 완성되었고요. 정식 출시 후 한 달쯤 지났던 2003년 5월 23일에는 2차 전직이 추가되면서 모든 직업들이 한 단계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4년 7월 19일엔 3차 전직이 추가되면서 드디어 모든 직업들이 다수기를 갖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1년, 2006년 12월 19일에 추가된 건 바로 4차 전직이었습니다. 4차 전직 계획이 처음 발표되고 리프레가 등장한 지부터 정확히 5개월이 되는 날이었죠. 4차 전직의 직업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검과 도끼를 쓰는 십자군, 크루세이더는 영웅이 되어서 히어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요. 검과 둔기를 사용하는 성기사 나이트는 고위 궁전기사인 팔라딘이 되었습니다. 또 창과 포람을 쓰는 기존 드래곤 나이트, 즉 용기사였던 직업군은 흑기사, 다시 말해서 다크나이트로 전직이 가능했습니다. 마법사 3차, 마법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메이지는 으뜸이라는 접두사 아크가 붙어서 아크메이지, 사제였던 프리스트는 4차 전직을 통해서 주교인 비숍이 되었고요. 궁수 3차, 기동대의 뜻을 가지고 있던 레인저는 활의 달인인 보우마스터가 되었으며 저격수는 한자 이름 컨셉에 맞게 신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공익들 데리고 댕기던 시프의 대빵 시프 마스터는 회피기동 컨셉에 맞는 이름인 섀도워가 되었고요. 은둔자를 뜻하는 허밋은 은둔을 넘어선 밤의 제왕 나이트로드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4차 전직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3차 전직을 완료한 유저가 레벨 120이 되면은 퀘스트가 하나 도착하게 됩니다. 3차 전직을 진행했던 3차 전직 교관에게 수행할 수 있는 퀘스트. 독특한 점은 보통은 NPC가 플레이어에게 퀘스트를 주는 방식인데 이번엔 수행에 한계가 온 플레이어가 직접 NPC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스토리란 점이죠. 3차 전직과는 4차 전직을 하고 싶다는 플레이어에게 자신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면서 4차 전직을 위해서는 미나루 숲으로 향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미나루 숲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소위 사제라는 사람들은 3차 전직관보다 좀 강한가 보군요. 조언을 끝으로 플레이어는 전직 증명서라는 추천장을 얻게 됩니다. 사제의 숲이라는 곳은 리프레라는 신대륙으로 가야만 합니다. 리프레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4차 전직관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사제의 숲이라는 곳은 사냥의 골짜기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시면요, 리프레 오른쪽으로 나가가지고 하늘둥지 쪽으로 쭉 오시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제라는 분들이 꽤 젊군요. 귀를 보니까 다 엘프신가 보네요. 하르모니아 이 친구만 빼고 다 고우신데 사실 하르모니아도 추후 다른 스토리 같은 걸 보시면 호감이 되는 놈입니다. 그리해서 사제 중 내게 맞는 사제에게 말을 걸게 되면은 3차 전직관이 추천한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거라면서 꼭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라떼는 말이야 뭐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겠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용암화산 깊은 곳으로 사라진 마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메이플 홀릭을 보신 분들이라면 1타 강사가 짚어주는 내용들을 모두 선행하고 오셨겠죠. 용암동굴 깊은 곳에는 원래 마을이 하나 있었다. 실제로 맵 곳곳에 유물들도 몇 개 널려 있었고요. 이 석상들이 사람의 형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몸뚱이 있고 손 있으니까 사람이라고 칩시다. 화산 가장 안쪽에 있는 나무에 석상을 세우고 숭상했다. 참 그런 짓을 하니까 마을이 망하는 겁니다. 딱 보면 사이즈가 안 나오냐?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나무는 악마인 자쿰의 나무였고요. 그러니까 석상은 이게 본체가 아니라 빙의체일 뿐이고 진짜 본체는 나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자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왜 해주는 걸까요? 두 번째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닷속에서 자라나는 돌에 대한 얘기라는데 아쿠아리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네요. 아쿠아리움이 사실은 바닷속 깊은 협곡 위에 떠있는 곳이다 라는데 이거 진짜예요?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떠있다기보단 그냥 옆에가 파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아쿠아리움이 그런 곳에 떠있을 수 있는 이유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돌인 홀리코라스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돌 덕분에 아쿠아리움이 바닷쓰레기로 오염이 안 되고 해저에 마을이 있음에도 심해와 달리 어두워지지 않고 밝게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 뭐야? 아직도 얘기가 남았어? 세 번째 이야기는 루더스 호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루디브리엄이 리프레보다 북쪽이야?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시간이 멈춰버린 호수라는 이 별칭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예전에 선행학습했죠. 루디브리엄 성의 한가운데에 있는 시계탑의 힘으로 시간을 멈춰서 순수한 동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부작용으로 루디브리엄의 왼쪽 지역은 시간의 가속이, 그리고 오른쪽 지역에는 시간의 역행이 일어나서 시간대가 꼬여버렸고 루디브리엄 곳곳에는 차원의 균열이 생겨서 알리샤르와 파플라투스가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직관들이 들려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4차 전직이라는 큰 힘을 얻게 된 플레이어가 위기에 처한 마을들을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진정한 메이플 용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모험을 해주길 바라는 4차 전직관들의 충고였던 것이죠. 아니 근데 홀리코라스는 뭔데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과제를 하나 더 수행하면 4차를 시켜준대. 말씀만 해보십시오. 후딱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4차 전직권이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두 개의 아이템, 영웅의 펜타건과 영웅의 별입니다. 이 아이템들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전직권의 말로는 이제 힘과 용기로 얻고 싶다면 만용과 그리프를 각각 처치한 후 획득하면 되고요.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얻고 싶다면 타타모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일단 만용과 그리프를 잡는 방식부터 좀 알아보자고요. 만용은 레벨은 105, 체력은 370만, 회피율은 39인 보스인데요. 얘가 필드 보스 치고는 덩치가 꽤 큰 몬스터입니다. 사실 얘가 잡는다고 보상이 그렇게 막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혼텔 입장을 위한 변신의 비약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만용을 잡고 나오는 만용의 울음소리가 무조건 필요했기 때문에 레벨 120을 넘기고 4차를 완료한 유저들과 자리 경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프보다는 좀 잡기 어려웠던 몬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놈이 물리 데미지와 마법 공격 데미지 모두 꽤나 강력한 편이니까 두 마리 모두 체력에 좀 주의하시면서 잡으셔야 되는데요. 우선 만용부터. 이 몬스터는 몇 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잡으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만용이 소지하고 있는 이 알이 빛나면서 이제 충격파 같은 게 일어나면 이게 스턴을 겁니다. 이 스턴은 언뜻 보기에도 약 한 7초가량의 매우 긴 스턴이기 때문에 이 스턴을 맞은 다음 그 다음 공격을 맞고 사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만용이 고개를 한번 찍혀둔 후 내리면서 불을 뿜는데요. 이 불길에 맞으면 체력과 마나가 1이 돼버리는 1-1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격 전에 본체에다가 내가 몸을 비비거나 아니면 켄타우로스에 맞으면서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은 만용이 눈을 빛내면서 마법진을 그리는데 이 공격은 일정 확률로 스킬 해제, 그러니까 디스펠 공격입니다. 마법사와 시프마스터는 이 공격 이후에 매직가드 혹은 메소가드 이런 것들이 해제돼서 그 이후 공격에 타격받아 사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드에서 이따금씩 두더지가 튀어나오는데 이 새끼들에 맞아도 역시나 스턴에 걸리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는 가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조심하시면 만용을 잡으실 수 있고요. 추가로 프리스트는 자력으로 만용, 그리프 이런 걸 잡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홀리 심볼 이런 것들을 미끼로 다른 격소들과 같이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그리프입니다. 일단 그리프 역시 만용과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프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그리프의 눈이 노랗게 빛나면서 마법진을 그리는데요. 이 패턴에 피격당하게 되면 체력과 마나가 1이 되는 1-1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리프의 눈이 시퍼레지면서 전기장 같은 걸 일으키는 패턴인데요. 이 패턴에 맞게 되면 버프가 전부 해제되게 되므로 마법사와 시프마스터는 역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프의 눈이 역시 노랗게 빛나지만 이번에는 마법진이 아닌 확성기 이펙트가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 패턴에 맞으면 만용과 마찬가지로 7초의 스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더지까지 조심을 해주신다면 영웅의 펜타곤과 영웅의 별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만용과 그리프를 한 번만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방법을 무시하고 여기다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클리어한 것이기도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4차 전직을 클리어한 후에는 현타가 아마 좀 시게 오겠죠. 이제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촌장인 타타모는 플레이어가 펜타곤과 별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보이는데요. 영웅임을 증명하면 그 아이템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영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리프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비밀의 주술서를 구매해서 가져와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루디브리엄 에어스탑 44층에 있는 그 주무소 상인에게서 이거를 1000만 메소에 구매할 수 있는데 지혜도 따뜻한 마음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내놓으라는 소리였네요. 역시 씨앗 할인을 빌미로 리플의 강제 기부를 바라는 사악한 타타모 촌장답습니다. 참고로 이 비밀의 주술서는 구매하고 다시 상인한테 갖다 팔라 그러면 이게 반값이 됩니다. 고점에 물리기 싫으면 구매할 때 좀 조심을 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주술서를 구해가게 되면은 타타모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별과 펜타곤을 동시에 줍니다. 아니 그냥 좀 줬으면 안 되는 거니? 야 너네 1000만 원도 없어? 그리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별과 펜타곤을 구해서 사제들에게 돌아가게 되면은 플레이어는 드디어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하고 4차 전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차 전직 이후에는 3차 전직과 동일하게 AP는 5를 부여받게 되지만 스킬 포인트인 SP는 1이 아니라 3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거 뭐 120 정도면 레벨업하기 힘든 거 지들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메이플 스토리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4차 전직의 특정 스킬들은 스킬북이라는 걸 통해서 획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제 메이플 용사 스킬북을 인벤토리로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직접 사용을 해서요, 캐릭터의 스탯을 퍼센트 단위로 올려주는 미친 버프 스킬 메이플 용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는 이 미친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버리게 되면요, 재지급받는 퀘스트가 또 뜨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4차 전직을 한 유저들은 메이플 용사 이외에도 각 직업의 고유한 특수 스킬들을 익히면서 3차 전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캐릭터가 될 수 있는데요. 과연 4차 전직의 스킬들은 뭐가 있었으며 각 직업들의 특성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